영양교사 수업을 만나다. 저는 수업을 맡은 정호윤입니다. 오늘은 제8차시 효과적인 수업의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정리, 매우 흥미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사진처럼 웃으시면서 시작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업의 정리 유형을 조사해 봤더니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수업 마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1번 유형입니다. 2번 유형은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과학실 갈 준비해서 줄 서세요. 두 번째 유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땡땡땡을 공부하겠어요. 수학이 김책 땡땡 쪽 숙제입니다. 차시 예고나 과제 제시하면서 마치는 수업 유형이고요. 네 번째 유형에는 이번 시간에는 땡땡땡에 대해서 공부했죠? 다섯 번째 유형은 종치면 그대로 수업이 종료되는 모습이랍니다. 이전까지의 수업 정리 유형이 이랬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수업 정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수업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마칠 때쯤에는 여러분이 수업 정리를 잘하는 전문가가 되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정리 단계는 다음과 같은 현실성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업의 끝부분이라 학생들의 집중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흥미도도 좀 떨어져 있고요. 가끔 조는 학생들도 생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활동이 길어질 경우에 개개인마다 학습 속도가 달라서 활동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요. 혹은 학습을 못 마친 학생이 있어서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도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정리 단계의 현실이라는데, 그럼 정리 단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리 단계에는요, 학습의 정리, 그리고 학습 목표 도달 확인, 그리고 과제의 제시, 그리고 차시 예고, 이렇게 이제 정리 단계에 포함되는데요. 과제의 제시 부분은 과제가 제시할 부분이 없다면 생략되어도 가능합니다. 학습의 정리입니다. 이때는요, 교과서에 있는 쓰기 부분이라든지 혹은 포스트잇 등을 이용해서 내용을 기록하는 과정이 있거나 혹은 모둠 학습의 결과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감상하는 것, 또 이 결과물을 감상하고 스티커 등으로 평가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문을 통해서 학습의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발표해 볼까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은 무엇인가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내용이 모두 판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습 목표 도달 확인은요, 지금은 과정중심 평가를 해서 주로 형성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선생님들의 수업에서 학습 목표 도달도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OX 퀴즈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한 문제를 OX로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저학년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선생님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두 개의 간단한 문제 제시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컨대 4지 쓴다, 5지 쓴다 형의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혹은 단답형의 문제를 통하여 학생들이 오늘 배운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과정중심 평가에서 만약에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이때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 도달 방법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잘 고려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구상해 보는 선생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학생들에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의 제시 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과제를 제시해 주시고요. 예컨대 영양 수업의 경우에는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을 위한 누가 기록을 제시해 준다든지 혹은 학생들이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과제를 제시해 주는 경우가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수업했던 건강음료를
부모님에게 대접해 볼까요? 라는 그런 과제 정도면 족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요, 개인의 과제인지 모둠의 과제인지 좀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기간을 명시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과제를 제시하고 난 이후에는요, 차시 예고를 하게 되는데요. 차시 예고에는요, 이전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보고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일방적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수업은 차시 예고의 부분도 이렇게 좀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역량 수업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시 예고, 사진을 제시합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아랫부분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제시하는 겁니다. 귤과 빵에는 왜 곰팡이가 피고 상했을까요? 라고 사진과 함께 교사는 발문합니다. 학생들은 이 사진을 보고 교사의 발문에 응답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상한 것 같습니다. 혹은 불량식품이라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뭐 등등 다양하게 반응을 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때 선생님은 정답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 사진을 보고 발문에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그대로 수용해 줍니다. 그리고는 다음 시간에는 식품의 안전한 보관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은 사진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 다음에 수업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차시 예고의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학습의 정리 부분은요, 약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부터 차시 예고까지 약 5분 정도의 시간에서 좀 단락을 지어본다면 학습 내용 정리에 1분 한 30초 정도, 그리고 학습 목표 도달도를 위한 확인하는 문제에 한 2분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 차시 예고에 1분 한 30초 정도의 시간을 할당한다면 아마 수업 종료 전과 함께 여러분의 수업도 잘 마쳐지리라 생각합니다. 이후에 제 수업을 들은 선생님들은 차시 예고까지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유도하면서 그 지루한 또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운 학습 정리 단계를 좀 더 학생이 좀 활력 있게 반응하고 또 다음 시간에 대해서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시 예고를 준비해 주시면 더욱더 바람직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는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 라고 괴테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수업을 다른 교사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매우 용기가 필요한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수업을 지속적으로 하면 나의 수업 DNA가 활성화되어서 많이 자연스러워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천재성과 기적의 씨앗을 품게 됩니다. 저는 역량교사분들에게 수업의 씨앗을 뿌리며 행복한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수학습 과정 안의 작성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